김인규 전 오정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3일에 부천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네, 의외로 그 여성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 고등학교 이제 여자 학생을 두신 어머니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고서라도 그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는 이제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여성분들이 의외로 그 파트타임이라고 할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주말에 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의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천이 이제 군에서 시로 승격된 것이 이제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젊고 그런 역동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천을 이제 공업도시라고 통칭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과거 개념처럼 그 경제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젠 시민들이 이제 삶의 질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는 우선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좀 북적북적되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마을 단위별로 그러한 작은 소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을 사랑하고 또 크게는 시를 사랑한다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 부천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부천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제가 4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야 뭐 시험으로 보면 이제 수험생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이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일단은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 이제 헌법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사람을 잘 키워서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의 일꾼 또 지역의 일꾼을 이제 생산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그동안의 학습 효과는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공천 장사를 했다든가 공천 비리로 후보들이 이제 1년에 좋지 못한 상황 또 자기 사람을 뭐 심었다든지 줄 세우기를 했다든지 특정 지역에는 뭐 후보의 역량을 떠나서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그러한 좀 나쁜 이미지로 이제 국민한테 또 시민한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출된 문제를 좀 슬기롭게 정치권에서 잘 해결을 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공천제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온만 지방자치를 입었지 뭐 교육도 저희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경찰도 그렇고 또 소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교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이제 중동, 상동 지역에는 이사를 갈 때 편안치가 못하다 느껴본 것이 대표적으로 유치원입니다. 이미 유치원에는 정원 티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유치원생을 둔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제 표현이 뭐 중상동 신도시 그리고 구도시 이렇게도 평도하고 또 표현을 뭐
원도심 지역 뭐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양극화 현상 같은 것이 네. 자꾸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전체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전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시가지에는 과연 공사립 유치원이 얼마가 필요 있어야 자유스럽게 이사도 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공사립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시가 그런 분야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는 저희 시가 안타까운 것은 과거 이제 재정이 좀 좋았을 당시에 이제 굳이 비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작은 도시에도 그 특목고라는 거가 있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그 희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부천이 상당히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능계로 이제 경기예술고등학교가 안에 네. 있지만 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인문계 계열, 화학고라든가 또 외국어를 생산하는 그런 외고 같은 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능한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인재들이 본의 아니게 타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 또 이중 살림도 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 살아오신 그 백그라운드가 대단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노인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으로 여겨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약 한 358개의 경로당이 있는가요? 그 경로당을 인생종합대학이라고 명칭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하고 거기서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못 해본 일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인생종합대학으로 명칭을 바꿔서 거기서 아주 생산적이고 진짜 인생을 보람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노인 복지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우리 부천이 살만한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자신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보다 뭐 단점이 많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만 제 생각엔 거의 한 85%가 일반 행정을 다루는 종합행정기관입니다. 다만 거기서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잘 이제 융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이 한 85%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선 행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뭐 제가 공직생활을 해서 뭐 유능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부천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봤고,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지방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또 한 2년간 그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행정을 제가 또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직에 나와서 바로 정당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면 뭐 행정과 경영과 유일하게 정치를 이 세 가지를 좀 제가 해보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장점이라고 내세울 것이 이제 그 세 가지를 갖추지 않았는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